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당신 영장 있어? 라고 큰 소리 쳤었던 장면들 다들 기억하시죠?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혹은 어딘가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제주도의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이 담당 경찰관을 체포를 했다가 허무하게 풀어주고 마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영장 없이 체포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인 현행범 체포 그리고 긴급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주도 사건에서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검증 같은 것을 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국가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들이거나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 원칙이고요. 가장 FM적인 강제수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체포할 때마다 무조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흉기로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기다린다.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영장주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인데요.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범죄를 막 마친 직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흉기를 들고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겠죠. 이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범행 현장에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현행범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행 현장에서 두세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간극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긴급 체포입니다. 긴급 체포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중대성,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입니다. 자, 먼저 중대성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체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긴급성인데요. 긴급성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제주도 장미란 씨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미란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긴급 체포 방식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영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 체포를 한 걸까요? 아니, 어디 길 가다가 갑자기 발견을 한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이고 조사 일정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누가 봐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장을 받지 않고 긴급 체포를 한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체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시작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꼬이게 되면 이 뒤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가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담당 경찰관이 어쨌든 경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이 긴급 체포로 된 것이 위법한 체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즉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체포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경찰관은 그날 풀려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틀 정도 뒤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다시 구속이 되긴 했었지만 이 하루 이틀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시간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인멸할 수도 있고 어디 마음먹으면 배 타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이 담당 경찰관은 체포적 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자유를 맛보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잘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변호사 수준까지 공부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체포적 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법한 체포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나중에 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체포의 핵심은 바로 증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바로 대표적인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독가 이론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들 역시 전부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장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체포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나아가 체포가 수사의 개시를 알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 이후에 수사관들은 다양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의 단초가 됐었던 체포가 위법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이후로 취득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었죠. 수사의 단초가 되었었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증거와 모든 조사들이 전부 위법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사건 역시 이 위법한 체포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수사기관이 공을 들여서 했었던 모든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했었던 증거들 역시 모두 백지화가 될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도 이 문제가 되는 경찰관은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었고 그 이후에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다시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들은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준 이 문제의 경찰관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씁쓸함이 남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권한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강화가 되었기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한 수사 절차 앞에서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곧 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